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선사문화 두 번째 신석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좀 처음 시간이라 제가 좀 말이 좀 많았어요. 원래는 10분 이내로 동영상 내용을 절제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신석기 시대, 자, 우리나라 한 만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토기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아다시피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고요. 여기 사진 보면 빗살무늬 토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는 덧무늬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얘가 더 오래된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납작하죠? 납작한 거에서 뾰족한 걸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본 동영상과 연관해서 고민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신석기 시대가 되면 농경과 목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정착 생활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집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움집 그림이 있고요. 여기에도 움집 그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라는 걸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농사가 논농사 중심이 아니라 밭농사 중심입니다. 조라든가 피라든가 수수와 같은 것을 재배하는 밭농사 중심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금방 이제 신석기 시대는 밭농사 중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 생각을 하면 얘는 무엇일까요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덮은 거 있죠? 덮은 거. 신석기 시대 집. 덮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고요. 움집은 반지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뭘 팠습니까? 화로를 팠죠. 반지하고 한가운데 화로를 팠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돌 같은 게 없죠. 온돌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움집에 거주했고요. 사회를 봅니다.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였고요. 여러 시족이 모여서 부족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 때 구석기 시대 때는 무리사회, 구석기 시대는 무리사회, 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드디어 부족사회가 됩니다. 부족사회. 아직까지 무슨 사회예요? 평등사회가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고요. 그 다음에 움집이고요. 움집 아까 봤던 거고요. 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간석기입니다. 갈돌과 갈판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조피 수수를 재배했다고 그랬는데 조라든가 피 같은 경우 다 껍질이 있죠. 이 갈돌과 갈판으로 이제 껍질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수집을 한 건 도토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도토리 같은 거 수집을 해서 역시 껍질째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역시 갈아야 되겠죠. 물에 불려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갖고 먹습니다. 네, 그 간석기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 초코칩같이 생겼죠. 초코칩같이 생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 이름은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요. 이 가락바퀴는 뭘까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가락바퀴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더라고요. 가락바퀴의 정확한 용도를 모릅니다. 자, 가락바퀴 이겁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줌마들 둘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 끝털이 뭐 하나 달렸죠. 그게 바로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가 되겠고요.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 용도는요. 요 그림을 딱 건드리면 동영상이 뜹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요 실을 만들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도구로 여기 보니까 그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 바늘통도 있고요. 그래서 요 가락바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뭘까요? 가락바퀴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원시적 수공업을 의미합니다. 가락바퀴 뭘 의미한다고요? 원시 수공업을 의미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주요 유적지, 신석기인들은 농경과 함께 뭐를 했다? 정착 생활을 했다.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살았으며 움집을 짓고 살았다.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서울입니다. 암사동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유적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어디 쪽에 있어요? 바닷가, 강가나 아니면 바닷가 쪽에 있죠. 강가입니다. 강가나 바닷가 쪽에 거의 대부분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집중되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을까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사냥. 굳이 강가나 바닷가에만 사냥이 잘 되느냐? 그건 아니겠고요. 그걸 입증하는 도구로 선생님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 조개무지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조개무지.
자, 조개무지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싸서 이제 조개 껍데기를 먹고 막 버린 거죠. 버린 게 이제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는 아까 농경과 목축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업이 부업이고요. 주업은 어로와 수렵입니다. 이걸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는 거고요. 농업이 주업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살지 않고 약간 높은 구릉지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륙으로 좀 들어가게 되죠. 자, 아직까지는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은 부업이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의 보급과 국가의 등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에 시작이 됩니다. 자, 청동기니까 이때의 도구는 아까 뭐 구석기, 신석기는 당연히 돌이었지만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이때의 도구는 청동이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청동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기나 그 다음에 제사용 도구,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무기, 비파형 동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장신구는 뭡니까? 거친 무늬 거울. 자,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이 나왔다 그러면 초기 청동기 시대죠? 초기 청동기 시대. 이처럼 청동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상적인 도구는 뭐에 불과했습니까? 간섭기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의 농기구, 청동기 시대의 대부분의 농기구도 아직까지는 뭐였다? 다 돌을 사용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 하면 이거 이야기합니다.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은 청동기를 상징하고요. 요 반달 돌칼은 뭘 상징합니까? 벼농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을 사용했던 청동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거의 등식처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반달 돌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청동기 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일상적인 도구는 돌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도구는 왜 돌이었을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톡입니다. 자, 민무늬 톡이요. 빗살무늬 톡이가 아니라 민무늬 톡이. 요 민무늬 톡이는 무늬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끝이 다시 납작해졌습니다. 얘는 구석기 시대,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했던 얘는 미송리식 톡이라는 겁니다. 얘는 민무늬 톡이고요. 미송리식 톡이는 좌우에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톡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입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계급이 분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돌로 만든 농기구라고 하지만 반달 돌칼을 보면 신석기 시대의 도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농기구가 굉장히 발달했죠. 이 농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계급이 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동 칼 이야기했잖아요. 청동 칼을 갖지 못한 세력과 가진 세력 분명히 싸우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청동 칼을 가진 세력들은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복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배자가 등장했는데 처음으로 등장했던 지배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지배자를 뭐라고 부른다?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군장의 상상도고요. 각각 얘가 뭘까요? 얘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니? 그 용도의 거울이 아니었던 거죠. 청동기 시대의 거울은 아무래도 내 얼굴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였다? 얘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오마이 선샷! 우와! 태양이요! 태양빛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거친 무늬 거울 웃지 마시고요. 거친 무늬 거울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상징했고요. 비파형 동검 칼은 아무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지배층들만 가지고 있었겠죠. 얘는 뭘까요? 얘는 삐자 쓰는 칼 같은데 얘도 이제 박비날 도끼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태양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 몸뚱아리 몸에 어때요? 종을 달았죠? 만약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버서기를 하면 어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얘는 뭘 의미합니까? 바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장은 태양과 그 다음에 바람과 구름을 지배하는 어때요?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 그렇게 갖고 이제 군장이 된 거고요. 군장이 이처럼 이제 어때요?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이 군장이 됐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천손사상. 우리는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왜? 넘들이 없는 청동칼을 나는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과 돌롤 무덤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남방식 고인돌입니다. 그쵸? 자, 이 고인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세요. 시신을 어디에다 묻었을까요? 요 남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 시신을 요 아래다 묻었죠. 요 아래다 묻었습니다.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롤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식 고인돌과 남방식 고인돌의 차이점은 시신을 어디에다 놓느냐예요. 북방식 고인돌은 여기다 놨습니다.
남방 식구인들은 시신을 땅 아래에다 묻어놨죠. 돌널 무덤입니다. 자, 국가.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등장합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에 등장한 국가 고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이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 청동기는 되게 2000년경이라고 그랬죠. 2000년경인데 철기시대는 기원전 5세기. 철기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뭐가 등장합니까?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청동기시대 때는 농기구 뭐라고 그랬어요? 반달 돌칼이라고 그랬죠? 청동기시대는 농기가 돌이었지만 철기시대가 되면 드디어 농기구가 쇠가 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요. 경제 기반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기의 양도 어때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까 왜 청동기 시대지만 돌을 농기구로 사용했을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교역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교육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왜? 생산되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철기 시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명도전이 있습니다. 중국 돈이죠? 명도전. 예, 네, 명도전입니다. 명도전. 자, 얘도 역시 중국 돈입니다. 오수전, 단량전. 얘는 진나라 거, 얘는 한나라 거. 얘는 붓입니다. 붓. 얘는 무엇일까요? 붓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철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뭘 사용했다? 이제 드디어 문자를 사용한 걸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명도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 화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교역의 범위가 넓어진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나왔다. 그러면 철기 시대고요.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아졌죠?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결과 부족간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족사회가 서서히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그 세력이 강한 세력들은 주변 지역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하겠죠? 정복하면서 이제 어때요? 서서히 많은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미리 가지고 있던 세력은 이제 어때요? 그 이전보다 세력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아직까지는 청동 칼을 쓰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돌로 만든 농기구로 사용하고 있던 세력들을 어때요?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한반도에 만들어지는 나라의 수가 훨씬 더 등장하게 되겠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생긴다. 부여라든가 고구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